안녕, 여러분의 지구빙 민영땡이 다시 돌아왔다. 선생님이 엊그저께 결혼식을 하고 지금 신혼여행 안 가고 여기로 튀어왔어.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하려고. 이번 9월 덮프 엄청 중요한 문항들이 많은데 우리 바로 직전에 봤던 9월 평가원이랑 또 유사한 문항들도 있어. 우리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오답노트, 정답노트 열심히 공부하면서 또 채워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자, 1번 생명가능지대 문제가 나왔는데 생명가능지대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주계열을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돼. 주계열성의 경우 크기, 광도, 온도, 질량, 생가지 폭, 생가지까지의 거리, 진화 속도 모든 것들이 비례해서 커지고 딱 하나만 반비례, 수명만 반비례. 그 별이 꼭 주계열성이 아니라 하더라도 이 생명가능지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광도야, 광도. 별에서 쏟아져 나오는 에너지의 양이 행성한테 닿는 그 양이 엄청나게 중요하기 때문에 중심별의 광도가 클수록 생명가능지대의 폭은 넓어질 수 있다. 완벽하게 맞는 말이고, 그 다음에 학생 B가 얘기하는 행성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기간 있지. 자, 생명가능지대 문제에서 기간을 물으면 별의 수명이랑 동의어로 활용을 하면 돼. 별의 수명은 중심별, 별의 질량이 클수록 길어진다고? 아니, 오히려 반비례하면 반비례지. 질량 클수록 에너지 겁나 빨리 태우잖아. 빨리 써버리니까 금방 죽지. 그래서 이 말은 틀렸어. 이 아이 틀렸어. 그 다음에 학생 C.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하는 모든 행성에는 생명체가 존재해? 아니, 생명가능지대의 정의가 뭐죠, 여러분? 그치, 생명체가 존재하는 공간이 아니야. 생명체가 존재하기 위해서 가장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그렇지,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을 얘기하지. 그 안에 생명체, 꾸물이들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봐야 돼. 그래서 이 학생 C도 틀렸다. 답은 학생 A만 맞아요. 자, 2번. 태양이 일생. 태양 정도 질량을 갖는 별에 일생을 좀 표시를 해놨는데, 처음에 원시별 상태에서 중심에 수소 핵융합 반응을 하기 위해서 쭉 쥐었자 수축해 반지름 작아지면서 중심핵의 온도를 미친 듯이 높여. 그래서 중심핵의 온도가 1000만 켈빈에 다다르게 되면 중심핵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이 일어나면서 그렇지, 주계열 단계를 살게 돼. 그 주계열 단계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을 열심히 하다 보면 수소는 다 소진되지. 그리고 중심핵에 뭐만 남아? 그렇지, 헬륨만 남아. 자, 수소 핵융합 반응 같은 경우에는 적어도 1000만 켈빈 이상이면 괜찮아, 할 수 있어. 근데 헬륨 핵융합 반응은 얼마가 필요해? 외워야 돼. 1억이 필요해. 근데 내가 지금 당장 1000만 원밖에 없어. 1억을 어떻게 만들지? 그치? 내가 온도를 높일 수 있었던 원시적인 방법으로 되돌아가는 거야. 중력 수축. 자, 중심핵이 쥐었자. 헬륨을 쥐었자. 중심핵의 온도를 1000만, 2000만, 3000만, 4000만 올리는 와중에 주변부로 에너지가 전달돼. 그래서 주변부 뜨거워지면서 주변부에서 수소 핵융합 반응, 수소 강연소 반응이 먼저 일어나.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가 확 발산되면서 사이즈 커지고, 그렇지, 여기 지금 반지름 커지면서 반지름이 워낙 커지다 보니까 표면 온도는 좀 낮아지지만 광도가 미친 듯이 커지는 중거성 단계. 여기서부터 헬륨 핵융합 반응 시작하면 다시 그치, 거성 단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B에서 C로 가는 이 과정 중에 중심핵은 수축해. 바깥쪽은 팽창해. 이상한 단계지. 그치? 평형이 절대 아닌 단계. 자, 선지 기억 볼게요. 반지름은 A가 크다 그랬어. 자, 반지름은 A가 B보다 크다. 쥐어 짰으니까 B는 작아져. 자, 이번 9월 평가원 등반지름선을 그려서 푸는 문항이 나왔어. 등반지름선 물론 안 좋지. 등반지름선은 주계열 라인보다 살짝 이렇게 완만하게 그린다고 생각하면 돼. 위로 올라갈수록 반지름은 큰 거야. 요거 기억 맞아요. 중심핵의 밀도는 B가 C보다 작다. 그치? C로 갈수록 또다시 쥐어짜잖아, 중심핵. 밀도는 커지는 거지. 니은 맞아. 디귿. B에서 C로 진화하는 동안 중심핵이 정육각 평형을 이룬다고? 아니, B에서 C로 가는 단계는 중심핵도 바깥쪽도 평형 상태가 아니야.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 사이즈가 확 커져버리는 단계. 디귿은 틀려요. 자, 마그마 형성 나왔어. 가볼게. 밑에서 멘틀 대류, 그렇지, 쭉 상승해. 올라오면서 압력이 작아지니까 압력 감소에 의해서 풀어지면서 주로 멘틀 물질 녹아서 현무암질 마그마. 다시 발산해서 밀려가는 판이 어디론가 들어가 적당한 깊이에 들어가면 물이
씩씩하고 해양판에서 짜져 나오는데 주변부, 그렇지, 멘틀 물질로 물이 공급돼. 그러다 보니까 이 주변의 멘틀 물질의 용융점이 뚝 떨어져. 같은 깊이에서 자기는 원래 안 녹을 수 있는 앤데 물이 공급되다 보니까 용융점이 낮아지면서 주로 멘틀 물질이 녹아서 역시 현무암질 마그마. 그리고 이놈이 쭉 올라가. 쭉 올라가면서 대륙지각 하부에 찰석하고 들러붙으면 한 1200도 되는 애가 들러붙으니까 대륙지각 하부가 깜짝 놀래. 지하 온도, 주변의 온도가 높아지면서 대륙지각이 많이 녹아버려. 대륙지각은 그 누구보다도 SiO2를 많이 가지고 있는, 즉 유문암질 마그마가 만들어지는 이 공간. 자, 다시 이 해령 같은 경우는 밑에서 멘틀 물질이 거의 끝까지, 지각 근처까지 상승하다 보니까 이게 뜨겁잖아. 좀만 내려가도, 조금만 깊이 파고 들어가도 겁나 핫해. 여기 엄청 뜨거운 곳이야. 자, 말 깊이 조금만 내려가도 겁나 핫해. 확 온도 올라가지. 얘는 요만큼밖에 안 올라가는데, 그치? 이 두 번째 게 해령이고, 이게 바로 대다. 그래서 암기해도 돼. 이거는 평가원 기출 그래프야. 대헷 막 이러면서 이제 외우면 돼. 순서대로. 그래서 선지 기억 볼게요. 니은은 A의 지하 온도 분포가 될 수 있다. 그치? 요게 요 해랑 똑같으니까 A의 지하 온도 분포 될 수 있어요. 니은 분출되는 마그마의 SiO2 함량은 B가 높아야 되는데 땡 틀렸어. 디귿 C에서 물의 공급은 암석의 용융 온도를 뚝 떨어뜨리지. 같은 깊이에서 녹을 수 있도록 디귿도 안 되겠네. 증가시킨 요인이라 했으니까. 자, 4번 실험 문제 나왔는데 보자. 이 밑에 지금 뭐 하냐면 가열시킨대. 오케이. 뜨겁게 만들겠다. 그럼 뜨거워진 잉크 분자끼리 거리 멀어지지. 우리 더우면 친구랑 옆에 있기 싫잖아. 분자도 똑같아. 멀어지는 거야. 그럼 같은 부피 내에 몇 개 못 들어가? 그럼 밀도가 그치 작아지지. 밀도가 작아지니까 주변과의 밀도 차이에 의해서 이놈이 훅 올라가 버려. 그게 요 실험 결과에 그려져 있어. 뜨거워지면서 밀도 차이에 의해서 올라가. 이게 바로 핫플룸. 뜨거운 플룸이지. 이놈이 올라가다 보면 그냥 바로 터져나가면 그것은 지구 멸망의 날이야. 이거 불기둥 엄청 크거든. 이거 올라가면서 가지를 치면서 1차 플룸, 2차 플룸, 3차 플룸 이렇게 올라가. 그래서 기존의 멘틀 대류의 상승구에 편승해서 올라가기도 하고 아니면 그냥 갑자기 판의 한가운데로 자기가 나가고 싶으면 나가기도 하고 어찌됐든 간에 진짜 깊은 곳에서 고정된 위치에서 지속적으로 마그마를 분출하는 그 뜨거운 곳을 형성하지. 즉 뭐? 그치, 핫스팟, 열점을 형성하지. 그걸 설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뜨거운 플룸은 A에 해당한다. 그치, 여기 뜨거운 플룸의 연지기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니은, 밀도차는 B가 될 수 있다. 그치, 밀도차에 의해서 올라가니까 디귿, A에 의해서 열점이 만들어진다고 충분히 괜찮아. 오케이. 자, 우리나라 주변 해류 좀 오랜만에 외웁시다. 쿡 하면서 겁나 세게 뭐가 올라? 같이 쿠로시오 해류가 올라오면서 일본 쪽으로 가는 게 바로 대만 난류, 스시만 난류고 우리나라 쪽 동해바다 쪽으로 오는 게 동한 난류고 연해주 한류로부터 쭉 내려와 북한 앞바다로 그렇지 북한 한류. 자, 여기가 뭐야? 기역과 니은이 만나는 곳? 그치. 뜨거운 물고기, 차가운 물고기 다 잡아먹을 수 있는 아름다운 공간? 그치, 조경수역인데, 여름철이 되면 여름이랑 세력이 비슷한, 성격이 비슷한 이 난류가 쭉 치고 올라와. 그래서 여름철에는 좀 북상하고, 반대로 겨울철엔 한류가 힘을 받아서 쭉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조경수역이 좀 남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이 한류와 난류의 특징을 반드시 물어보거든. 암기를 해야 되는데 요 난류는 수염난하고 암기를 하세요. 0.1초 컷으로 선지를 풀어낼 수 있도록 수온과 염분은 난류가 높다. 만약에 나머지를 물어봐. 밀도, 용존산소 등등 이런 것들을 물어보면 한류가 크다라고 대답하면 돼. 자, 여기도 한번 채워볼까? 동해에서 조경수역을 형성하는 해류인가 아니오에 디귿 들어가야지. 대만 한류 들어가야 돼. 그 다음에 남쪽으로 흐르는가 기역 들어가야 돼. 북한 한류 들어가야 되고 아니오 하면은 나머지 동안 난류 들어가면 되겠다. A는 디귿에 흐른 해류이다. 오케이. 니은 B와 C가 동해에서 형성하는 조경수역은 7월이 그치 쭉 치고 올라가니까 고緯도에 위치한다. 니은 괜찮아. 디귿 수온만을 고려할 때 차가운 콜라가 톡 쏘니까 맛있다를 기억해. 용존 산소는 어디가 많아? 차가운 물에 많아. 수온과 염분 제외하고는 다 한류에 많아요. 그래서 기억이 많다. 괜찮다.
자, 이번 9월 평가원에도 1번 문제로 지질구조, 사진 주고 구분하는 문제가 나왔었어. 자, 볼게요. 아무거나 핵심 잡아. 자기한테 잘 보이는 거 잡으면 돼. 선생님 이게 보였어. 얘를 기준으로 위에 얹어져 있으니까 상반인데 상반은 내려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어. 지금 보니까 내려가 있지. 이쪽 단층면 기준으로도 얘가 얹어져 있으니까 역시 상반인데 지금 여기 보니까 상반이 그렇지 내려가 있어. 이건 뭔 단층? 오케이, 정단층. 정단층은 무슨 힘? 그렇지, 찌읒찌읒. 양옆에서 잡아당기는 짝력에 의한 정단층. 자, 요 놈은 보니까 여기 암석에 틈들이 있어. 자, 암석에 틈을 뭐라 해? 그 전리라 그래. 근데 전리 중에서 특별한 모양을 갖는 걸 우리가 이름을 붙여서 외우는 건데 얘는 무슨 모양을 가지고 있냐? 그렇지, 기둥 모양을 가지고 있잖아. 기둥주 해서 주상전리. 주상전리의 형성 원인은 뭐야? 급식 먹고 싶다. 급식어서 급격하게 식어서. 급식. 부피가 갑자기 확 수축해. 확 식으니까 표면부터 확 식으니까 막 수축해서 여기가 막 금이 생겨. 균열이 생기기 시작하면 중력 방향으로 쭉쭉 잡아당겨져가지고 이렇게 전리, 길다란 모양의 전리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이 주상전리의 형성 원리까지 좀 알아놔야 되고, 만약에 내가 욕심이 있어서 공부한다. 그럼 판상전리의 형성 원리까지 같이 공부해 놓으세요. 판상전리는 그치. 자,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그렇지. 위에 있던 암석 풍화 침식되면서 사라지니까 압력이 갑자기 감소해. 뿌, 이렇게 기지개를 켜는 건데, 얘는, 말하자면, 부피 팽창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기억. 가는 횡압력 아니야. 장력이야. 횡압력은 역단층이야. 니은 나는 주상전리 괜찮고, 디귿. 디귿이 바로 지하 깊은 곳에 있던 암석이 융기해서 형성된다. 그게 판상전리에 대한 설명이야. 디귿은 안 돼요. 자, 태풍이 기본적으로 그렇지 중심이 저기압이기 때문에 어떤 관측소 주변으로 쭉 태풍이 다가온다고 하면은 가까워질수록 그렇지 중심기압은 낮아졌다 높아져야 돼. 낮아졌다 높아지는 게 이게 기압이고 기압과 뭔가 느낌있게 그치 기압은 요렇게 생겼는데 느낌있게 비슷한 모양으로 반대 트렌드긴 하지만 비슷한 모양으로 생긴 게 바로 그치 풍속이야. 만약에 눈가를 지난다. 그 관측소로 태풍이 눈가를 지난다. 그러면 기압이 제일 낮아졌을 때 풍속도 거의 그렇지 최소값 찍어야 되고 만약에 눈가를 지나지 않으면 제일 가까이 바로 옆마당으로 다갔을 때는 그 옆은 풍속이 엄청 세니까 막 강해지지. 그리고 나머지 일정한 방향성, 트렌드를 갖는 게 이게 풍향인데 이건 지금 눈가를 지나지 않는 것으로 보여. 왜냐하면 기압이 제일 낮을 때 풍속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눈가를 지나지 않았으면 관측소는 그치 태풍의 오른쪽에 있거나 왼쪽에 있을 텐데 그게 궁금하면 풍향을 조사하면 돼. 그래서 처음에 잘 보이는 트렌드로 아무거나 그치 북동풍. 처음에는 북동풍이 먼저 불다가 이렇게 올라오잖아. 여기 비슷한 거 하나 찍으면 돼. 여기 이렇게. 해서 남동풍이 부네. 이렇게 남동풍. 그럼 1번에서 2번으로 그렇지. 시계 방향으로 변했어요. 태풍이 지나갈 때 그렇지. 이렇게 개염을 치면 오른쪽이 그렇지. 시계 방향. 그래서 여기 오이시 오른쪽 위험반원 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풍향이 변한다. 이 관측소 여기 있었나 보네. 됐어? 자, 기억. B는 기압이다. 괜찮고, 니은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 관측소는 안전반원 아니야. 지금 시계 방향으로 변했기 때문에 위험반원이고, 자, 디귿. 관측소 부분의 등압선 간격은, 그렇지. 등압선 간격이 조밀할수록, 그래, 풍속이 강해. 한 14시쯤은 엄청나게 풍속이 강하기 때문에 등압선 간격이 매우 조밀했겠는데, 디귿에서 14시경, 보다 06시경이 조밀하다 그랬으니까 틀렸어요. 여기는 14시경이 제일 조밀해야 되네. 디귿은 안 됩니다. 자, 이 복사평형 문제가 근 5년 동안 등장하지 않아서 학생들이 제일 약한 유형 중에 하나인데 나올 때가 됐어. 왜냐면 2019년까지는 매년 한 문제씩 나오던 파트였거든. 그래서 이참에 좀 채워놓고 공부를 하자. 복사평형은 우대표님을 기억하면 돼. 우리 우대표. 우대표가 누구야? 우대표? 자, 가자. 태보기가 100이 들어와요. 대기에서 반사, 지표에서 빙하 등에 의한 반사에서 30 정도 반사, 나머지 70을 지구가 냠냠. 근데 지구는 대기와 지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지. 대기 25 냠냠, 지표 45 냠냠. 자, 다시 여기 대보기가 있어요. 대보기.
대기복사가 위쪽으로 쏴주고 아래쪽으로 쏴주는데 위쪽으로 66, 아래쪽으로 88. 지금 선생님이 사용하는 수치는 수능 기출 기준으로. 자, 다시 여기 표보기가 있어요. 표보기가 104가 나가. 근데 104 중에 4는 우주로 다이렉트로 나가는데 거의 대부분은 나가지 못해. 100은 다시 한번 지구에 먹혀. 대기에 먹혀. 자, 그리고 29 정도가 대전잠으로. 대류, 전도, 잠열 정도가 지표에서 다시 한번 나가. 이게 이제 에너지 전달 방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지구에 되게 관심이 있고 복사 에너지에 관심이 있어. 그래서 복사만 볼 거야. 보기들만 볼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하향, 지구 상향 이러고 있어. 지금 이 두 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야. 자, 얘들아, 만약에 이 문제가 다시 등장한다면 지구온난화와 연계 문제로 등장할 거야. 왜냐면 지구온난화를 배우기 위한 빌드업으로 배우는 게 이 복사평형이거든. 지구온난화가 진행되면 대기 중에 H2O, CO2 등의 온실기체가 늘어나지. 자, 근데 이 H2O나 CO2 같은 게 뭘 좋아하냐면 적외선을 좋아해. 태보기는 주로 가시광선으로 이루어져 있어. 근데 지구에서 쏴준 에너지는 온도가 낮기 때문에 우리 몸이랑 똑같아. 주로 적외선을 내. 그럼 잘 봐. 어떤 사태가 펼쳐지냐면 지구온난화가 진행됐어요. 지표에서 에너지가 나가려고 하는데 얘네들이 적외선을 좋아하니까 중간에 가로채서 냠냠냠 먹는단 말이야. 그래서 이게 거의 다 못 나가고 대기 중에 다시 한번 먹히게 돼. 이 양이 늘어날 수 있어. 자, 그러면 대기 입장에서는 냠냠냠 먹은 게 많지? 냠냠 먹은 게 많으면 뭐 해야 돼? 그럼 똥도 많이 싸야지. 그래서 요게 다시 한번 늘어날 수 있어. 대기가 쏴주는 에너지가 늘어날 수 있어. 자, 그럼 다시 지표 입장에서 보면 지표가 다시 먹은 게 많아지잖아. 그럼 항상 다시 먹은 게 많은 뱃속에 똥이 가득잖아. 똥을 막 싸야지. 그래서 요것도 다시 한번 많아질 수 있어. 잘 봐. 이게 지구온난화의 전말인데 지표가 먹는 것도 많고 싸는 것도 많아. 그러면 지표 온도도 높게 유지돼. 자, 평형의 개념으로 이해해야 돼. 선생님, 싸는 게 많으면 온도 낮은 거 아니에요? 에너지 방출하니까. 아니야. 얘들아. 코끼리 똥 본 적 있어? 코끼리 똥 막 이만큼 쌓아놓는데 막 이게 땅인지 똥인지 구분 다 되면 이만큼 쌓아놓거든? 코끼리 엄청 먹잖아. 엄청 먹고 엄청 똥 많이 싸는데 코끼리가 엄청 많이 먹고 똥 엄청 많이 싼다고 쥐처럼 조그만해지지 않지. 그게 평형이야. 그래서 봐봐라. 이제 지구온난화는 지구온난화를 계속 낳는 거야. 악순환이야. 지구온난화가 한번 펼쳐지기 시작하면 계속 이게 뱅글뱅글 돌면서 지구온도가 계속 높아질걸? 돼? 그럼 우리가 거꾸로 이 그래프를 해석할 때 약간 도움을 받을 수 있어. 이게 1년 동안이라고 발문해 줬거든? 그럼 1년은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으니까 이 안에 여름도 있고 겨울도 있을 텐데 온도랑 에너지 방출량은 비례한다니까? 에너지 방출이 많으면 온도도 높은 거야. 복사 에너지가 이렇게 많은 시기는 온도도 높은 거야. 그러니까 이게 여름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쪽으로 가면 지금 좀 줄어드니까 이게 겨울이라고 볼 수 있겠어. 해석되겠어? 자, 기억. A는 주로 가시광선 아니야. 지구의 것은 전부 적외선. 니은 대기 중 온실기체 양이 많아지면 A와 B는 모두 증가할 수 있다. 그치? 지구 상향이나 하향이나 상관없이 다 증가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디귿. T 플러스 5월은 겨울철이다. 아니야. 이때는 온도가 높기 때문에 에너지 방출도 많은 여름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쾌이사랑 전파 하나 나왔는데 쾌이사부터 볼게요. 우리 눈깔이 있어요. 우리 눈깔이 좀 가깝게 은하가 하나 있고요.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거의 제일 멀리 있는 저 뒤에 있는 은하 쾌이사가 하나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게 다는 아니에요. 은하가 잘 보이긴 하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치, 보통 물질 말고 암흑물질도 겁나게 많아. 그 암흑물질은 어마무시한 중력을 가지고 공간을 휘어지게 만들고 있어. 뒤에서 사방팔방으로 뻗어져 나오는 빛들 중에서 우리 쪽으로 오는 빛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데 빛은 직진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냥 나가야 되는 빛이 이 보이지 않는 엄청난 중력장에 의해서 공간이 휘어지는 바람에 그렇지. 빛도 이렇게 굴절해서 우리 눈깔로 들어와. 자, 근데 인간은 빛이 이렇게 굴절해서 온다고 상상을 못해. 인간은 빛이 직진한다고 알기 때문에 이쪽에 이렇게 허상을 본단다. 다시 마찬가지에도 이쪽에 이렇게 허상을 본단다. 자, 그런데 이 중력장애라는 게 이렇게 3차원 구형태로 존재해. 그치? 그리고 이 빛도 이 위랑
아래, 위, 아래, 위, 아래만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사방팔방으로 다 나가잖아. 그럼 봐봐. 이쪽으로 나가려는 빛도 이렇게 해서 내 눈깔로 들어와. 그럼 이 빛은 여기서 온다고 인지하겠지? 다시 뒤로 이렇게 그냥 나가야 되는 빛이야. 뒤로 나가야 되는 빛도 이렇게 굴절해가지고 내 눈깔로 들어와? 그럼 인간은 어떻게 인지해? 그렇지, 이렇게 인지. 그래서 봐봐. 이 위, 아래 허상뿐만 아니라 양쪽에 이렇게 허상을 보게 돼. 이건 다양한 형태로 이렇게 관측이 되는데, 그러면 요 4개 관측된 K사들은 같은 K사야. 그럼 하나의 K사가 그냥 4개의 상으로 보인 거니까 얘네들의 후퇴 속도가 다르게 관측될 리가 없지. 그지? 자, 다시 전파 은하 볼게. 전파 은하는 중요. 가시광선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동그랗게 타원 은하처럼 보여. 가시광선 빛을 많이 낸다는 뜻이야. 가시광선 카메라로 찰칵 찍었을 때 이렇게 보인다는 건. 근데 우리 우주에 띄워놓은 것들 중에는 가시광선 카메라만 있는 게 아니고 X선 촬영하는 카메라도 있고 전파 촬영하는 카메라도 있어. 되게 다양해. 그래서 X선이나 전파로 촬영을 하면 이 중심 핵에서 퓨 하고 뭐가 뭐야? 그치? 굉장히 빠르게 고속으로 얇게 물질 및 에너지의 흐름 Z가 보이지. 그리고 이렇게 확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 이게 뭐야? 이게 로브야, 로브. 그치? 이렇게 로브가 보여. 특히 요런 건 좀 X선으로 잘 보이고, 좀 외워야 돼. 요런 거는 전파로 좀 잘 보여. 요런 거는 가시광선으로 좀 잘 보이고, 근데 합성을 하면 이제 이런 식의 사진이 나올 수가 있게 되는 거야. 특히 얘들아, 이 중심에 블랙홀이 있잖아. 이 블랙홀로부터 물질 및 에너지가 방출된 이 Z의 흐름은 기본적으로 이 은하 내에 천체들의 이 회전의 축과 거의 나란하게 분출이 돼. 중심에 블랙홀이 있잖아, 얘들아. 이 블랙홀은 엄청난 중력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주변에 천체들이 있으면 애들이 가만히 있으면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거든. 이 주변에 뱅글뱅글 맴돌고 있으면 중심 방향으로 잡아당기려고 하는 중력이랑 바깥쪽으로 튀어져 나가는 원심력이 평형을 이뤄서 얘네들이 안 끌려 들어가고 이렇게 세상을 살 수가 있어. 그래서 뱅글뱅글 이렇게 돌고 있단 말이야. 이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중심에서 에너지, 물질들이 막 나와줘야 돼. 그럼 이렇게 뱅글뱅글 강강수월래 하고 있는데 여기로 이렇게 나가기 쉬울까? 아니야. 이렇게 회전하고 있으면 빈 공간이 있잖아. 아래 위 뚫려 있잖아. 아래 위로 핑핑 하고 나가기가 좋아. 그래서 이 회전의 축과 Z가 거의 나란하게 형성된다라고 암기하면 되고, 이 Z 또는 회전축은 우리 눈깔 시선 방향에 대해서는 그대로 수직으로 갖다 꽂히지. 이거는 뻑큐야. 수직이야. 봐봐. 시선 방향이 뭐야? 그렇지. 지금 선생님 쳐다보고 있어? 오케이. 선생님이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 때, 그치. 너희들의 눈깔에서 나오는 그 레이저 방향이 시선 방향은 여기에 그대로 꽂히지. 수직으로. 중요. 외워야 돼. 기억. 가에서 관측된 K사의 후퇴 속도는 모두 동일하다. 그치. 다를 이유가 없다. 나에서 은하 중심부 별들의 회전의 축은 관측자, 우리들의 시선 방향에 대해서는 수직이다. 나란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디귿. 나의 Z와 로브의 일부 영역에서는 X선을 방출한다. 디귿은 암기해야 하는 선지. 자, 지질시대. 40, 25, 5.4. 영어가 안 되면 C1, 가자. C1, 그 다음에, 그치. 여기가 현생. 얘들아, 여기는 한 15, 여기는 한 20 간격이지? 그래서 원이 좀 더 길어. 현은 엄청 짧고, 그래서 제일 길게 차지하는 게 원이고, 그 다음에 C고, 그 다음에 현이야. 자, 얘들아, 원생누대 때 제일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 약 10억 년 전에 우리 로딘이라는 아이가 응애하고 태어났어요. 로디니아라고 12억 년 전쯤에 충돌나고 8억 년 전쯤에 분리되기 시작한 애가 있는데 대략 한 10으로 외워놓으면 돼. 10. 얘는 원생누대 때 존재했던 판게아고 우리가 알고 있는 판게아는 언제 있지? 그치 현생누대 중에서 그치 고생대 말에 누구? 판게아. 우리가 알고 있는 초대륙. 지금으로부터 가장 최근 초대륙. 얘는 한 3억 년 정도로 좀 외워놓으면 되겠지. 이 판게아 충돌날 때, 그렇지. 대륙붕 다 사라져버리니까 거기 살고 있던 애들 짜부돼서 다 죽었어. 엄청나게 거대한 큰 규모의 대멸종. 이때 판게아 때, 페름기 때 일어났지. 기억. A는 원생누대이다. 괜찮아. 디귿. 초대륙 로디는 B시기에 형성됐다고? 아니야. 원생이야. 이거 수능 기출이야. 외워야 돼. 그 다음에 디귿. 가장 큰 규모의 대물질 역시 수능 기출이에요. C 시기에 발생했다. 그치? 요때 고생대 말에 발생했다. A, B 중에 수호는
혼, 수, 심. 뿅, 뿅, 뿅. 트렌드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힝 하고 변하는 애. 비 같은 경우는 여기서 약간 따로 놀지. 그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얘가 수온이고 요게 염분이다. 자, 여름철에는 표충수온이 굉장히 높아. 그렇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되게 발달해. 겨울철에는 수온 낮아. 그리고 일반적으로 겨울철에 풍속이 좀 강하거든. 그래서 수온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혼합층이 좀 두껍게 발달한다. 여름에는 수온약층이 발달하고 겨울철에는 일반적으로 혼합층이 발달해요. 자, 우리 여름철에 염분 중요. 염분 한번 분석해 볼게. 표충염분이 굉장히 낮아져 있지? 온도가 좀 높기 때문에 증발도 꽤 많이 일어나기는 해. 그런데 그거보다 강수량이 압도적으로 많지. 우리나라는 1년 중에 여름철에 1년 강수량이 50% 이상이 집중돼. 올해는 조금 가뭄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물이 싱거워져 있지. 그래서 증 빼기 강액값과 염분은 같이 간다고 생각하면 돼. 강수량 뒤에 거 빼주는 게 크니까 이 값이 작아지는 거지. 기억. A는 수온이다. 괜찮아. 니은 표층에서의 증 빼기 강은 2월이 크다. 8월이 작아. 2월이 커요. 그치? 요게 2월이고 이게 8월이니까. 그 다음에 디귿. 해수면에서 바람의 세기는 8월이 강하다. 아니야. 일반적으로 혼합층 두께 보고 2월이 강하다. 자료 분석해도 되고 뭐 암기해도 크게 무방할 것 같아. 자, 북반구, 남반구 온대저기압이 나왔는데 긴장하지 말고 북반구 거 잘 공부해 놓으면 남반구는 완전 데칼코마니라고 생각하면 되거든. 60도 N 정체전선상의 파동에서 꿀렁하고 온대저기압이 응애해요. 여기는 북쪽이니까 찬 공기, 이쪽은 따뜻한 공기, 편서풍 따라 이렇게 이동하고 저기압의 중심이 이동할 때 양옆에서 이렇게 개헤엄을 치면 그게 바로 풍향의 변화. 따뜻한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찬 공기를 이렇게 타고 올라가면서 그렇지 경계면, 전선면을 이렇게 형성하지. 자, 봐. 남반구도 60S의 정체전선상의 파동에서 꿀렁하고 응애해. 남반구 아래쪽이 남극 펭귄 사는 쪽, 이쪽이 차갑기 때문에 이쪽이 찬 공기 이렇게 포진해 있고 얘네들은 북쪽이 오히려 따뜻한 공기가 있는 쪽이지. 그 다음에 얘네들도 편서풍 따라 이런 식으로 이동해서 다시 풍향변은 어떻게 하라고? 그 개헤엄 치면 돼. 이렇게 개헤엄. 그렇지. 이렇게 개헤엄. 자, 다시 뜨거운 공기는 가볍기 때문에 그렇지. 찬 공기 따라 이렇게 올라가. 그리고 경계면을 형성해. 그렇지. 이게 전선면이야. 자, 우리 알고 있어요. 이 단면 뚝 잘라가지고요.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가 온난전선이 있고요. 여기가 한랭전선이 있지. 한랭전선면, 온난전선면 이렇게 있어. 내가 만약에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때는 내 머리 위에 상공의 전선면의 높이가 요 정도 돼. 자, 그런데 온난전선이 점점 다가온다 그러면 만약에 이렇게 다가왔어. 그럼 내 머리 위에 상공의 전선면이 그치 고도가 이렇게 낮아지지. 자, 그런데 이 전선면의 고도가 뭐냐면 구름의 최하층의 고도와 동일해. 구름이라는 건 수증기 응결된 물의 상태를 얘기하는데 찬 공기랑 따뜻한 공기랑 만나면 수증기 응결되잖아. 차가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컵에 수증기 응결되듯이 물 맺히듯이 그거랑 똑같아. 그래서 전선면의 고도 이꼴 구름의 최하층의 고도와 같다. 그러면 온난전선이 점점 다가올수록 전선면의 고도가 내 머리 위에서 점점 낮아지니까 구름의 최하층 고도도 점점 낮아지겠네. 자, 기억. 가는 북반구에 위치한다. 아니, 얘는 지금 뒤집어졌으니까 남반구고 얘가 나가 북반구인데 기억은 안 돼. 니은 온대저기압의 영향을 받는 동안 A에서 풍향은 그치 갈 때 무조건 개헤엄 치면 돼. 요렇게. 그렇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변한다. 그치. 니은 괜찮아. 디귿 온난전선과 가까워질수록 B의 상공에 분포하는 그렇지. 요거 말하는 거야. 상공에 분포하는 구름의 최저 고도는 어떻게 된다고? 낮아진다. 전선면의 높이와 동의어로 바꿔서 문제를 풀면 돼. 디귿도 괜찮다. 자, 13번 문제는 발문에 좀 밑줄을 쳐야 되는데 빅뱅 이후 시간에 따른 우주 배경 복사의 에너지를 최대로 방출하는 파장을 나타낸 것이다. 즉 무슨 말이냐면 우배복, 우주 배경 복사가 방출된 때부터 그래프가 그려져 있다는 뜻이야. 자, 우주 배경 복사 빅뱅 이후에 언제? 38만 년이 다 외워야 돼.
우주의 온도가 약 3000켈빈일 때 방출. 그럼 우주 배경 복사의 온도도 3000켈빈인 거야. 근데 지금은 얼마야? 지금 현재 얼마야? 현재 2.7켈빈. 자, 선생님이 지금 쓴 건 온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고, 아, 파장이 궁금해. 그러면 빈의 변이 법칙에서 이번 9월 평가하면 11번 어려웠던 문제자. 이걸 빈의 변이 법칙에 의해서 그렇지. 바로 뒤집으면 돼. 2.7에 3000으로 이렇게 람다 맥스가 궁금하면 둘이 반비례니까 해서 요게 3이면 딱 1000배인데 3이 좀 못 되는 숫자니까 얘는 1000배보다 그렇지 큰 거지. 파장이 엄청 길어진 거야. 1000배보다 크게. 자, 다시 현재 우주의 구성 요소는 암물, 보물, 암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점에서 좀 외우자. 약 25대 5대 70이야. 정확한 수치는 아닌데 요 정도로 암기해 놓으면 충분해. 빅뱅의 기본 가정 물질의 질량은 보존된다. 따라서 현재나 과거나 물질의 양은 거의 일정하기 때문에 거의 5대1의 비율로 유지되는 게 암물, 보물이거든. 지금 보면은 11대 2, 66대 12. 요게 바로 거의 5대1에 육박하면서 얘가 일관되게 계속 양이 많으니까 이게 바로 암물이고 이게 보물이야. 자, 암흑 에너지 같은 경우는 우주가 팽창함에 따라 이전에 없던 빈 공간에서 자꾸 나오는 에너지로 여겨지기 때문에 암흑 에너지의 양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 그러니까 그놈이 차지하는 비율도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 미래로 갈수록 암흑 에너지의 비율은 증가하기 때문에 요게 미래고, 이게 어느 과거 시점이라 그랬어. 현재 기준으로 T3이 미래니까 요게 T3이고, 그렇지. 요게 T2가 되겠다. 다 찾았어. 기억. B는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다. 암기해야지. 보통 물질은 그렇지. 전자기파로 관측할 수 있는 거 암흑 물질은 안 되지만 니은 기억은 T3이다. 그렇지. 괜찮아요. 디귿. 람다 현재는 람다 1의 1000배보다 크다. 그치? 요것과 요거 비교하는데 1000배보다 크다. 괜찮아요. 별표 14번 별표. 이번 9월 평가원이랑 아주 똑같은 논리. 자, 중요. 지구부터의 걸이 나와서 파색 단위 확인했어. 그러면 다 10파색으로 바꿔. 1000파색을 10파색으로 바꿀 거야. 자, 중요. 잘 들어. 정신 잘 차려. 1000파색을 10파색으로 바꾸면 갖다 땡겨오면 거리는 몇 분의 몇 배가 됐어? 그치? 거리는 100분의 1배가 됐지? 그런데 밝기는 거리와 무슨 관계가 있어?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이거야. 그치. 밝기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 있잖아. 그러면 쉽게 생각하면 돼. 거리 나오잖아? 제곱시킨 다음에 역수 취하면 돼. 그래서 밝기가 몇 배 돼야 돼? 100의 제곱배 돼야 돼. 얘들아, 100의 제곱배면 몇 등급 차야? 그치? 10등급 차지. 이게 2.5의 5승의 제곱이잖아. 이 지수. 목숨을 걸고 2.5의 지수를 구하면 되거든. 10등급 차가 나야 돼. 10만 구하고 앞으로 땡겨왔으면 밝아져야 되니까 빼주고 뒤로 밀었으면 멀어지니까 어두워져야 되니까 더해주면 되거든. 다시 10을 구했어. 앞으로 땡겨왔으니까 밝아져야 되니까 빼주면 돼. 그래서 이 눈깔 등급에서 지금 뭘 구할 거냐면 그렇지. 찐 등급을 구할 건데 10등급을 빼주면 되니까 10을 빼주면 되니까 얘는 실제로는 0등급짜리 별이었어. 얘는 다행히 이미 10파색이야. 이미 10파색이야. 좋다. 그러면 얘는 그렇지. 그대로 절대 등급, 찐 등급도 10이야. 얘들아, 이 절대 등급을 구하려면 이 거리가 있어야 돼. 눈깔 등급과의 관계를 통해서 구하려면 말이야. 근데 지금 얘는 거리가 없어. 그렇지만 긴장할 거 없어, 얘들아. 이 절대 등급은 뭐랑 동의어야? 광도랑 동의어거든. 그래서 이 니은이 지금 지구부터의 거리가 없어가지고 내가 절대 등급 어떻게 구하지 걱정을 할 뻔했는데 다행히 내가 광도를 구할 수가 있거든. 광도는 반지름의 제곱과 t의 4제곱으로 구할 수 있잖아. 선생님 반지름 여기 있네. 여기 있네요. 선생님 온도는 없는데 온도 여기 있잖아. 이건 지금 5년 연속 수능인데 람다 맥스에서 그렇지 온도를 꺼내올 수 있잖아. 방금도 풀었잖아. 얘가 2대 1이니까 온도는 그치 바로 뒤집으면 돼. 1대 2야. 그럼 가와 나를 통해서 가와 나의 비교를 통해서 그렇지 나의 광도를 구할 수가 있겠어. 여기다 좀 꺼내 쓸게. L은 얼제곱에 T 4제곱인데 가 대 나로 한번 구해볼게요. 지금 가는 1로 기준이 잡혔기 때문에 계산할 거 없긴 한데 그래도 천천히 해볼게. 가 대 나의 반지름 B는 1대 25예요. 25의 제곱 잊지 말고 그러면
25의 제곱이랑 나가 보니까 온도가 1대2네요. 1대2의 4제곱이에요. 그러면은 앞에 것끼리 곱하고 뒤에 것끼리 곱하면 되지. 그러니까 1대 이거 좀 바꿀게. 5의 4제곱으로 바꾸고 2의 4제곱 소인수분을 잘 활용하면 계산이 쉬워져요. 10의 4제곱이야. 아 그러면 이거 똑같네. 100의 제곱이니까 역시 그렇지. 10등급 차이가 나는데 자 나가 밝은 별이지. 나가 밝아요. 나가 밝으니까 가의 것에서 뭐 해주면 돼? 10등급을 뭐 해주면 돼? 그치 빼주면 되지. 그러니까 0에서 10등급 빼줘야 되니까 얘는 마이너스 10등급짜리 별이었던 것이야. 그러면 나별은 조금 억울해. 왜 억울하냐면 아니 찐으로는 마이너스 10등급이거든. 근데 눈깔등급 조금 어두워 보이자. 마이너스 7.5잖아. 도대체 어떤 사건이길래 얘가 실제로는 얼퍼색만큼 좀 멀리 있는 거야. 그래서 눈깔 등급이 마이너스 7.5로 살짝 어둡게 보였던 거야. 근데 이게 억울할 수 있잖아. 실제로는 밝은 별인데 멀어가지고 어두워 보일 수 있으니까 이놈의 억울함을 풀어주고자 모든 별들을 10화세끼에 갖다 놓는다고 가정했을 때 이놈의 찐밝기를 구해보니까 그게 마이너스 10등급이다. 이거 진짜 중요. 잘 들어. 얼파색에서 10화색으로 거리를 바꾸면 거리는 얼분의 10배 되는 거지. 구몬산수. 그럼 거리가 얼분의 10배 되면 밝기는 제곱의 반비례니까 제곱한 다음에 역수치하면 되거든. 밝기가 100분의 얼제곱배 되는 거거든. 오케이. 자 다시 마이너스 7.5짜리가 마이너스 10등급이 됐다고 하면 등급이 몇 등급 차이야? 그치? 2.5 등급의 차가 나면 그 등급의 차는 잘 들어. 요 2.5의 지수에다가 올려야 돼. 그러니까 봐봐요. 2.5 등급의 차를 이렇게 지수로 올린 만큼 그런데 이게 몇이야? 이게 10이야. 에이, 중요. 선생님 이거 어떻게 알아요? 아예 알잖아. 2.5 요승 100이라며. 이건 알잖아. 얘들 루트 취하면 루트 C 뭐 이게 10이잖아. 그치? 아 10배. 아 그러면 얼제곱은 100 곱하기 10이야. 루트 씌우면 10 루트 10이야. 그러면 요게 3. 얼마 되니까 얘는 30.xx 파색이었던 것이야. 잡아. 잘 들어. 이게 쉬운지 아니면 선생님 필살기 하나 알려줄 테니까 겉절이 하나 알려줄게. 겉절이! 겉보기 등급 빼기 절대 등급은 거리에 비례해. 이거 하나 외워놔. 이게 살짝 지원해서 양하는 바지만 약간 반칙이긴 하지만 이거 쓰면 엄청 쉽게 풀리도록 평가 수능에서 계속 문제가 나왔어. 오늘 요거 끝나고 작년, 재작년 거 9편, 6편 다 풀어봐봐. 기존에 풀었던 방식이랑 요거랑 적용해서 둘 다 적용해서 한번 풀어보세요. 봐봐. 겉보기 등급 마이너스 7.5. 절대 등급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0. 그러면 5 로그 얼 빼기 5. 여기 얼은 파색단이야. 얘는 2.5야. 넘어오면 7.5야. 5 넘기면 5분의 7.5야. 로그 얼이야. 이거 상용로니까 10 생략됐지. 따라서 얼은 10에 5, 1은 5, 5, 25지. 1.5지. 맞잖아. 답 똑같잖아. 이게 편한지 둘 다 그냥 연습해. 둘 다 잘 해야 돼. 수능, 지원, 교육과정에서는 이렇게 풀도록 유도해서 내. 하지만 딱 봤을 때 이거 있고 그 세 개 중에 하나만 미지수 주고 두 개 다 줬으면 이걸로 하면 엄청 빨리 풀려. 실수도 덜 할 거고 막 시험 중에 떨리잖아. 이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으니까. 둘 다 연습해 놓으세요. 그래서 얘는 10루트 10 정도 파색의 거리에 떨어져 있었을 것이다. 그 다음에 선지에서 또 요거를 구하라고 해. 람다맥스. 그럼 람다맥스를 구하라고 하면 t를 구하면 되거든? t. 그렇지. t는 광도 공식에서 꺼내서 구할 수 있을 거야. 가대 다로 한번 구해볼게. 광도는 잘 보세요. 0이랑 플러스 10이니까 얘가 겁나 밝은 별. 몇 배? 그렇지. 100의 제곱배 밝은 별인데 여기 안에 들어가서 루트 씌워야 되니까 100대 1로 튀어나오고 반지름은 그렇지 4대 1이네. 그러면 25대 1이고 자 제곱 조심해.
제곱 하나 남겨놓고 생기면 계산하는 편이야. 4분의 1승 하는 것보다 나중에 루트 씌우는 게 편해서. 따라서 표면 온도는 5대 1인데 끝까지 조심해야 돼. 그 람다 맥스는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어줘야 돼. 그러니까 요게 1이면 이게 1이니까 이거는 그렇지 5죠. 조심해야 돼. 여기까지 구하고 또 신난다 해가지고 다 고르면 이제 큰일 나는겨. 해서 아이패드가 잠시 잠겼어요. 자, 해가지고 자 기억은 0점이 아니야. 조심. 5야 5. 람다 맥스 구하라고 했으니까 기억 안 돼. 지그로부터 날까지의 거리는 30파섹보다 멀다. 그렇지. 니은 중요. 그 다음에 얘들아 디귿도 중요. 다의 광도. 그러니까 L 다분의 L 가 묶고 있고 그 다음에 L 가분의 L 나 묶고 있거든. 얘들아 잘 들어. 나라고 했는데 그치 나 여기 잘 들어. 광도의 B는 등급의 차와 같지. 맞잖아. 광도, 밝기의 B는 등급의 차와 같잖아. 그래서 광도의 B를 물어보면 등급의 차로 고치면 되고 분모에 있는 거를 앞에 가져오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요거랑 다시 한번 분모에 있는 걸 앞으로 가져오면 돼. 이렇게 구하면 돼. 그러면 다 여기 다 구해놨어. 다 구해놨어. 플러스 10 빼기 0이지? 10 나오면 똑같겠네. 가는 0이지? 나는 마이너스 10인데 마이너스인가 플러스 10이지. 똑같지? 중요한 문제. 연습. 오케이. 자, 이 문제도 중요합니다. 자, 갑시다. P는 되게 약한 놈이네. 약한 놈이 항상 먼저. 그 다음에 단층에서 단층이 센 놈이 나중. 제일 센 게 Q야. 센 놈이 나중. 지금 요런 순서야. P가 늙었고 Q가 젊어. 근데 여기 보니까 이건 모원소라고 줬고 이거 자원소라고 줬거든. 문제마다 Y를 자원소로 주는 경우도 있고 서로 다른 상관없는 방사성 동의어서 모원소로 주는 경우도 있으니까 조심해. 이건 자원소로 줬어. 그러면 2번 9월 평가원 20번도 마찬가지야. 자원소로 제시돼 있으면 모원소로 다 바꿔서 풀어야 된다니까. 교만하면 안 돼. 자만하면 안 돼. 숫자가 잘 안 보일 수 있어. 자, 이걸 모원소를 살짝 바꿀게요. 이건 처음 모원소를 얘기하는 거고 지금 현재 남은 모원소는 1에서 빼주면 돼. 그러면 16분의 3이고 얘는 8분의 3인데 16분의 6으로 고쳐볼게. 와, 아싸! 봐봐. 고쳐야 잘 보인다니까? 이게 바로 일반감기 차이 나는 거 아니야? 근데 문제에서 반감기가 1억이라 그랬거든? 그럼 얘네는 일반감기 딱 차이 나. 즉 1억 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놈이 모원소가 적으니까 분개할 시간이 충분히 많았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얘가 늙어야 돼. 그래서 이놈이 t 플러스 1억이고 이놈이 t억이야. 이게 1억 정도 많아야 되니까. 자, 다시 P가 t 플러스 1억이고 Q가 t억이야. 그러니까 단층은 P와 Q 사이에 만들어졌으니까 이 나이를 좀 구할 수 있으면 단층이 언제 만들어졌는지 좀 추정을 할 수가 있겠지. 그러면 자 여기서 좀만 디테일 들어갈게. 잘 들어. 이거 중요. 엄청 쉽게 풀 거야. 처음에 1에서 시작을 했어. 16분의 8. 즉 2분의 1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억이지. 자, 다시 한번 갈게. 여기서 다시 한번 절반이 되려면 16분의 4잖아. 이 16분의 4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역시 1억이거든? 여기까지가 다시 한번 요 사이 간격이. 그럼 선생님이 퀴즈를 내볼게. 이 사이에 16분의 6을 거쳐서 4가 될 때 여기서 0.5억이 걸리고 여기서 다시 한번 후반부에 0.5억이 걸려서 또이또이돼서 총 이만큼이 1억이 걸리냐? 아니라고. 이때는 시간이 좀 덜 걸려. 그래서 또이또이 돼가지고 1억인 거야. 왜냐면 처음에 팍팍이잖아. 모원소의 감소든 자원소의 증가든 항상 처음에 팍팍이야. 왜? 처음 양이 많으니까. 반감기의 핵심은 양이 같다가 아니지. 비율이 같다지. 같은 시간 같은 비율이 핵심이지 같은 양 같은 시간이 아니야. 그럼 거꾸로 말하면 같은 양이 감소한다고 하면 초반에는 처음에 팍팍이니까 시간이 덜 부여되어도 괜찮다고 이거라고. 그러니까 16분의 6만큼 남아있는 이놈은 1억하고도 0.5억 좀 못 걸렸어. 그러니까 Q는 1.5억보다도 나이가 조금 적은 거야. 이렇게 할 수 있겠어? 다시 한번 똑같은 논리로 갈 거야. 여기서 일반 감기는 16분의 2야. 맞지? 그럼 다시 한번 요 간격 동안 다시 한번 1억이 걸릴 건데
16분의 3을 거쳐서 간다고 했을 때 이게 0.5억 걸리고 똑같이 0.5억 걸려서 또이또이 돼가지고 이게 1억이냐? 아니라고. 처음엔 시간이 덜 부여되어도 괜찮아. 그럼 16분의 3만큼 가지고 있는 애는 1억 걸리고 2억 걸린 다음에 그렇지 0.5억보다 좀 덜 걸리니까 요 놈의 나이는 2.5억보다 조금 어릴 것이야. 단층은 이 사이에 만들어줘야 돼. 기억에서 고생대 때 만들어졌대. 장력을 받아서. 장력은 괜찮아. 지금 정단층이기 때문에. 그치? 양옆으로 잡아당기는 짝력인데 고생대가 틀렸지. 고생대는 2.5보다 늙어야 되는데 단층은 2.5보다 지금 젊잖아. 기억은 안 돼. 그 다음에 절대 연령은 P가 그렇지 1억 살 정도 늙은 놈 괜찮고 자 디귿도 중요. 금방 풀 수 있거든. 현재로부터 2억 년 후까지 같은 시간 간격이 제시된 상태에서 P의 X 함량 감소량과 Q의 Y 함량 증가량을 묻고 있는데 이거 지워버리고 X 함량 감소량으로 해도 똑같지. 모원소의 감소분만큼 자원소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맞지? 그럼 무슨 얘기냐면 P랑 Q 속에 들어있는 똑같은 X라는 놈이 붕괴하는데 같은 시간이 부여될 거래. 현재로부터 2억 년이라는 같은 시간이 붕괴되는 동안 더 팍팍 감소하는 놈이 누구냐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 그럼 다시 한번 아까 했던 그 논리야. 처음에 팍팍이거든. P랑 Q랑 똑같이 X를 가지고 있는데 얘는 좀 어리잖아. 그럼 이 속에서 X가 붕괴한다고 하면 X 입장에서는 되게 초반이지. 이거는 많이 붕괴한 지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좀 나중인 거잖아. 처음에 팍팍이야. 그러니까 Q 속에 들어있는 X가 더 팍팍 감소할 거야. 같은 시간이 부여되면. 자, 다시 Q 속에 들어있는 Y는 더 팍팍 증가할 거야. 같은 시간이 부여되면. 근데 디귿에서 P가 더 크다 그랬어. 아니 Q가 더 커야 돼. 처음에 팍팍만 기억해. 자, 엘니뇨 라니냐? 라니냐! 하고 물 겁나 많이 밀려가. 무역풍 겁나 세잖아. 그러니까 서태평양에 뜨거운 물이 많이 밀려 있어요, 얘들아. 뜨거우면 저기야. 자, 다시. 동태는 물이 너무 없는데 어떡하지? 채워줘야지. 밑에서 쭉 용승 일어나서 그나마나 채워줘서 이러한 평형 상태. 여긴 차가운 물이 거의 끝까지 여기까지 용승했기 때문에 엄청 차가워. 차가우면 고기야. 그래서 차고 뜨죠. 사자성어 좀 암기해놓으세요. 여기 엄청나게 차가운 상태인데 봐봐. 이 차가운 물이 시작되는 그 깊이가 바로 수약시야. 손약층이 시작되는 깊이야. 그럼 차가운 물이 시작되기 바로 직전까지 그 위에 있는 그치 여기가 뭐야? 손약층이 위에가 뭐가 있어? 혼합층이 있잖아 얘들아. 이게 바로 혼합층의 두께인데 겁나 얇지? 겁나 얇아. 따뜻한 해수층의 두께, 혼합층의 두께가 엄청나게 얇다고 얘들아. 무역풍이 엄청 세니까 바람이 세니까 혼합층이 다 두꺼워진다고 풀면 이거 다 틀려. 엘니뇨 아니냐 문제.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혼합층이 두꺼워질 수는 있지만 그거보다 밀려가냐 안 밀려가냐의 효과가 더 크게 마지막 결과론적으로 남는다고 생각하면 돼. 그래서 라니냐 때는 이런 식의 해수면과 수약시의 단면을 갖는다고 생각하면 되고 엘니뇨는 바람이 약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들 밀려가고 용성도 그렇게 일어날 필요 없지. 손약층 시작하는 깊이 이렇게 그려놓으면 돼. 그러니까 동태평양에서 엘니뇨 때 해수면의 높이가 좀 높아야 되거든. 지금 이게 해수면의 높이인데 보니까는 좀 높네? 그치? 여기 다 플러스니까 이게 엘니뇨고 좀 낮아져. 해수면 이렇게 낮아지는 건 라니냐니까 요 놈이 라니냐다. 선지 가볼게요. 기억. 무역풍의 세기는 A가 강하다. 아니 B가 강하다. 라니냐에 집중할게. 니은. 동태에서 혼합층의 두께는 B가 얇다 그래야 돼. 바람 세다고 두껍다 하면 안 된다. A가 두껍다. 그치 맞네. B가 얇다니까. 디귿. 적도 부근에 동태 기압 빼기 서태 기압은 자 이제 차고 뜨저가 극단화됐을 때가 동태 빼기 서태 기압차가 크겠지. 라니냐 때 에지가 나면 모든 특징 다 커진다고 생각하면 돼서 적도 부근에 A가 작다. 그치? B가 크다. 괜찮아. 오케이. 자, 이 문제도 빨리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개발한 필살기를 알려줄게요. 경사각 관련한 문제인데 외적 요인 중에서 세경이 세차운동 경사각 20률 중에서 경사각이 클 때는 입을 크게 악 벌려. 경사각이 작을 때는 입을 이렇게 작게 벌려줘. 그리고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가 필요하면 위에 두 개를 보고요.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최대고도가 필요하면 아래 두 개를 보세요. 태양의 남중고도 최대고도와 낮의 길이는 동의어고 밤의 길이를 물어보면 24에서 빼주면 되니까 간단하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경사가 클 때는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 겁나 높아요. 낮의 길이 겁나 길어요. 다시 경사가 클 때 여기가 헷갈려요.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낮아지고 낮의 길이 엄청 짧은 밤의 길이는 겁나 길 거야. 연교차 엄청 뜨겁고 엄청 추워져서 연교차 엄청 커요. 자, 다시 자전축 경사가 작을 때는요 조금 낮아져. 그 다음에 자전축 경사가 작을 때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는 조금 높아져. 그래서 연교차 조금 작아져. 이 자전축 경사각 나오면 완전 땡큐인 게 남북방구 상관이 없어. 남방구건 북방구건 이거는 언제나 동일한 트렌드고 위에 있을수록 남중고도 높은 거, 낮의 길이 긴 거. 즉 무슨 말이냐면 여름철에 남중고도가 아무리 낮아져도 겨울이랑 잽이가 안 돼. 얘가 짱이야.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 최대고도가 아무리 높아져도 이게 여름을 넘어설 수는 없어. 겨울은 언제나 그치 좀 밑에 있어.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태양의 남중고도가 좀 이렇게 높은 상태. 이때가 여름이고 이때가 겨울이라고 할 수 있어. 다시 한번 여름 중에서 그렇지 태양의 남중고도가 이게 조금 높지. 이거는 경사각이 좀 큰 상태고 얘에 비해서는 얘는 경사각이 좀 작은 상태야. 그 다음에 얘랑 얘를 비교하고 싶은데 값이 좀 없어. 비교를 못하겠다 싶었는데 문제 발문에 나와 있거든. 문제 뭐라고 나와 있냐면 t 자전축 경사각은 t-13,000년이 t년보다 작다 그랬어. 그러니까 요때가 더 작아. 즉 이때가 더 크니까 내가 이걸 이렇게 해놨으니까 요때는 더 커야 되니까 화살표 두 개로 표시할게. 자, 그러면 이제 얘랑 얘는 되지. 자, 봐이. 얘가 얘고 쟤가 쟤야. 겨울철에 태양의 남중고도가 이렇게 낮아진 게 경사가 겁나 큰 거거든. 그래서 얘가 1등이네. 화살표 이렇게 세 개로 표시할게. 자, 문제 첫 번째 발문에 이게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북반구에서 관측한 남중고도를 했거든. 그러니까 기억.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t-13,000년에 그치? 여름이다. 여름이에요. 기억 맞아? 디귿. 지구의 자전축 경사각은 t 플러스 13,000년, t 플러스 26,000년 비교하라고 했는데 t 플러스 13,000년은 경사가 엄청 작을 때니까 니은 괜찮네. 자, 디귿. 남반구 40에서 남반구인 거 신경 안 써도 돼. 남반구건 북반구건 답은 변하지 않아. 어차피 상관없어. 겨울철 밤의 길이를 물었어. t랑 t-13,000년인데 t랑 t-13,000년인데 자, 요거에 집중할게요. 이 t년의 경사가 큰데 자, 겨울철 물어봤지? 겨울을 물어보면 암에 두 개를 봐야 되는데 경사가 클 때는 요거라고 했어. 그러니까 요게 지금 경사가 큰 상태, 요게 t 상태. 그러면 남중고도가 엄청 낮으니까 낮의 길이도 엄청 짧은 거야. 밤의 길이는 굉장히 긴 거야. 그래서 디귿에서 t년이 짧다 그랬으니까 틀렸지. 밤의 길이는 길어야 되니까. 되겠어? 오케이. (18번) 자, 이 문제는 평가원에 나왔던 문제를 잘 응용해서 낸 문제인데 이 문제도 좀 잘 연습을 해놓자. 선생님이 쉽게 잘 알려줄게. 봐봐. 이 라인이 뭐냐면 우리가 아는 그 1차 함수 직선. y는 kx. 그 y는 kx가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v는 그렇지. hr이야. 우주로는 이 모든 연구가 관측값과 이론값의 비교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관측한 값이 있고 내가 예상해 놓은 이론적인 값이 있어. 그게 일치하면 내가 생각한 그 가설이 이제 맞는 거야. 그게 막 이론이 되는 그런 과정으로 우주의 비밀을 다 밝혀졌는데 이 허블 법칙이라는 거 이 라인을 정확하게 만족할 수 있는 완전히 이론적인 값이고 그게 지금 여기 거리의 x축의 x 자리에 나와 있다고 생각하면 돼. 자, 근데 내가 어떤 걸 관측을 했어. 근데 뭘 관측하냐면 우리는 그 은하까지의 거리를 관측할 수 있는 게 아니야. 무슨 속도계가 있어가지고 거기 무슨 경찰 선생님들이 계셔가지고 무슨 자동차 속도 체크하듯이 그렇게 하는 것도 아니야. 뭘 체크하는 거냐면 z를 체크해. z가 뭐야? z. 람다 제로분의 델타 람다. 이거는 체크할 수 있거든. 왜냐면은 흡수선 봤는데
원래 흡수선 고유 파장 여기 찍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안 찍혀 있고 여기 찍혀 있는 거야. 그건 볼 수 있잖아. 그럼 그거를 통해서, 즉 관측한 거를 통해서 뭘 구해낼 수 있냐? 여기다가 그치, 빛의 속도를 곱해가지고 후퇴 속도를 관측값으로 계산을 해볼 수 있거든. 만약에 이 이론값과 내가 관측한 이 관측값이 딱 맞아 떨어지면 그 이론값에 해당하는 그 선상에 관측값들이 그대로 안착해서 이렇게 찍히는 거야. 그럼 우리가 그동안 풀었던 조금 쉬운 것처럼 보이는 허블 법칙 문제 풀듯이 A랑 C는 그대로 풀면 돼. 이게 이꼴관계가 될 수 있거든. 그럼 우리 쉬운 것부터 한번 해결하자. A랑 C부터 한번 해결해보자고. 문제 발문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 A랑 C랑 Z가 적색 편의가 1.4배다. A에 비해서 C의 적색 편의가 1.4배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면 얘네들은 Y는 KX, V는 HR의 그대로 관측값, 요거 점이야. 관측값도 안착해 있으니까 이 Z가 1대 1.4면 이건 상수고 이것도 상수니까 or도 1대 1.4. 즉 50 대비 요거는 그치 1.4배니까 이게 바로 70이네. C까지의 거리는 70메가파섹으로 도출이 됐어. 그리고 C의 후퇴 속도가 4,900이라고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 C의 식부터 한번 써놓고 해보지 뭐. 우리 은하에서 봤을 때 C의 후퇴 속도가 4,900인데 H는 아몰랑이고 70메가파섹이었으니까 여기서 허블 상수 손쉽게 70으로 단위 생략 도출되고, 자 여기 3 곱하기 10의 5승에, 자 다시 한번 갈게요. 여기서 기준 파장이 람다 제로지, 관측 파장 빼기 기준 파장이 뭐야? 그렇지, 이게 델타 람다지. 그러면 요거분의 요거 읽으면 되잖아. Z값 여기다 한번 써놓고 갈까? 420분의 X고 요거는 그렇지, 기역분의 2X고 좀 쪼만해. 밑으로 넘어갈게. 기역분의 2X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에 C께 들어오면 되니까 기역분의 2X가 들어오면 되는데 이러면 문제 못 풀지. 수식 못 풀지. 지금 미지수 2개잖아. 식 하나밖에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줘야 돼? 미지수 하나 없애줘야 되는데 문제 발문에 A 대 C의 Z의 B가 자 요거야. 요거랑 요거의 Z의 B가 이거 대비 1.4배라고 했거든. 그렇지. 그러면 420분의 X 대 기역분의 2X는 1대 1.4 해서 요거 일단 X 없앤 다음에 풀 수 있겠지. 기역분의 2는 420분의 1.4인데 이게 0.7이야. 벌써 6이 나오게 생겼네. 따라서 기역은 600이야. 아, 얘는 좀 짧은 파장빛 받고 얘는 뭐 또 긴 빛 보고 싶었나 보지. 뭐 얘는 파란빛 보고 싶었고 얘는 빨간빛 보고 싶었나 보지. 은하에서 다양한 빛이 나올 수 있는데 선택하는 거 개인의 취향이니까요. 야, 이렇게 봤어. 아, 그러면 기억이 600. 그러면 여기서 X 구할 수 있겠는데? 그치? 요거 한번 구해볼까? 다시 한번 볼게요. 요거 2개 약분시키고 3으로 약분시키고 요거 살짝 없앨게요. 허블상수 70으로 구했다. 여기서 공 2개 없앨게요. 여기서 공 2개 없앨게요. 1개 남길게요. 그 다음에 요거 없앨게요. 이렇게. 아, 그러면 X는 4.9. 아, 요게 요 파장 변화량이 요게 4.9였구나. 그럼 A랑 C는 그대로 이론값과 관측값이 완벽하게 동일하니까 요거는 2x 곱하기 2 해가지고 9, 28에서 9.8 이렇게 해놓으면 돼. 자, 여기까지 다 됐다. 다 됐어? 여기까지 됐어? 됐어. 잘 봐. 이제 문제는 누구냐면 이놈이야, 이놈. 이 나쁜 놈. 이 B. 문제 발문에 뭐라고 하냐면 밑줄 빡쳐. B의 흡수선차 밑줄. 관측 파장은 끊어. 관측 파장은 하고 끊어놔. 허블 법칙으로 예상의 동그라미 쳤네. 예상되는 값보다 1나노미터가 길대. 잘 바꿔서 뭐라 그랬냐면 관측과 예측값의 싸움이라고 했는데 관측값이 이거 말이야. 허블 법칙으로 예상되는 값보다 1이 기니까 그거를 통해서 구한 후퇴 속도가 조금 빠르게 나온 거야. 원래 얘가 허블 법칙을 만족한다고 하면 여기 안착해야 되거든, 관측값이. 내가 이 수식을 통해서 B를 뭔가 계산을 하고 싶으면 여기 안착되도록 살짝 값을 조정하면 되거든. 왜냐면 지금 내가 알고 있거든. 관측 파장이 허블 법칙으로 여기 안착되는 값보다 1이 길다고 하니까 여기 안착시키려면
관측 파장, 즉 1만큼 긴 거에서 1을 다시 빼주면 되잖아. 그럼 여기 살짝 값이 작아지면서 1로 안착을 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얘가 1보다 길다 하니까 여기서 1을 빼주면 B도 이제 그렇지. 이 수식을 통해서 뭔가를 계산해 볼 수 있는 건덕지가 생기는 거야. 그럼 B는 2x, 봐봐. C랑 똑같이 되니까 C랑 이렇게 같은 선상에 있잖아. 하지만 B 정도 거리에 떨어져 있는 애가 이론적인 값을 만족하는 후퇴 속도가 좀 작게 측정돼야 되거든. 그게 뭐 관측의 오류일지, 뭐 우주에 어떤 비밀이 있어서 그럴지 모르지만 허블 법칙도 귀납적으로 밝혀낸 거니까 이 주변에 이렇게 있거든. 그치? 아, 그러면 2x에서 마이너스 1을 빼주기만 하면 돼, 지금. 관측 파장이 1만큼 좀 길게 관측이 됐다고 하니까 1을 빼주면 이 라인 안에, 허블 법칙 그대로 만족하는 라인 안에 얘를 포함시킬 수가 있거든. 아, 그러면 V, B는 H 아까 70으로 구했어. 그 다음에 B까지 떨어진 거리 몰라. 그리고 3 곱하기 10의 5승에 그대로 써. 600짜리 빛을 보는데 관측 파장이 1만큼 길었길래 내가 여기에 안착시키고자 1을 빼줬어. 그럼 9.8에서 1을 빼니까 여기가 8.8이지. 그래서 요거 한번 계산해볼게. 천천히 해볼게요. 요거 공 2개 지우고 그 다음에 공 하나 다시 한번 지우고 2 하고 따라서 B는 요것도 좀 더 지울까? 요거 2 지우고 요거 4.4 지울게요. 그러면은 440을 7로 나눠야 되거든. 그럼 7, 6에 42에 7, 한 62. 얼마 되겠다. 이거 돼? 자, 문제 마지막 발문 밑줄. 우리 은하에서 ABC는 동일한 눈깔 방향에 위치해 있다 그랬어. 그럼 우리 은하에서 자, B 아까 B는 아까 62. 그치? 우리 은하에서 B는 62.xx 이렇게 떨어져 있고 아까 C는 어디 썼냐면 요거 70에 있었거든? 그래서 C는 동일한 눈깔 방향이니까 여기 있어야 되니까 C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70. 동일한 눈깔 방향이니까 둘 사이 거리가 나오겠지. 그치? 8, 7 좀 안 되겠네. 7점 몇몇이네 이렇게. 와, 중요. 기억은 600이다. 괜찮아. 니은 허블상수 70이다. 그래서 디귿 B에서 C까지의 거리는 8보다 짧다. 그치? 7점 얼마니까. 평가원에 한 번 나왔었는데 좀 어려워. 내용 자체가 어려우니까 좀 잘 연습해 놓으세요. 자, 이 문제도 쉽게 풀 수 있도록 선생님이 필살기를 많이 알려줄게. 자, 일단은 식현상 나왔을 때 원래 밝기 대비 어두워진 정도. 다시 원래 밝기 대비 어두워진 정도 0.0004는 자, 중요 수식을 이렇게 완성해야 돼. 중심별의 단면적 대비 행성의 단면적이다. 따라서 얼은 50월이다. 50월! 행성보다 별이 50배, 발음 조심해. 욕한 거 아니야? 50배 정도. 얘들아.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 별이, 이거 그래프 그릴 수 있어야 돼. 행성이 별 앞으로 이렇게 뽀로뽀로 뽕뽕뽕뽕 들어갈 때 원래는 별이 이렇게 밝아 보이다가 행성이 들어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어두워지기 시작해 행성이 쏙 들어가는 순간까지 싹 어두워지고 그 어두워진 게 유지되다가 자 기준은 잡기 나름인데 선생님은 보통 앞꼭지를 기준으로 잡아요. 계속 어두워진 상태로 있다가 그렇지. 이렇게 나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밝기 회복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 즉 무슨 말이냐면 이 그림을 맞춰서 잘 그리면 행성의 지름은 요 간격이고 봐봐. 별의 지름은 요 간격이야. 반지름이랑 지름은 2배로 비례하니까 그럼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치? 요거는 행성의 지름에 비례하고 여기서부터 여기야. 잘 봐야 돼. 여기 넘어가면 안 돼. 여기야 여기. 요거 아니야? 여기까지는 별의 지름에 비례해. 근데 아까 여기 50배라고 구했잖아. 그러니까 얘 대 얘는 1대 그렇지. 50이겠지. 그래서 기억선지에서 T3 빼기 T1이랑 여기야. T3 빼기 T1이랑 T2 빼기 T1은 50배. 50배이다. 괜찮다. 니은 중심별의 시선 속도를 묻고 있는데 얘들아 식현상의 한복판으로 들어올수록 자, 위에서 내려다본 걸로 그릴게. 여기 별이 이렇게 있는데 별이 뱅글뱅글 돌 때 행성도 이렇게 들어올 거 아니야. 식현상의 한복판으로 이렇게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별이 내 눈깔 방향에 대해서 수직으로 뻑큐로 움직이기 때문에 시선 속도가 완전 0에 가까워져.
다시 한번 식현상의 한복판으로 들어올수록 시선 속도는 작아진다. 그럼 니은에서 중심별의 시선 속도는 T1일 때가 T2일 때보다 작다고 아니? T2일 때가 더 식현상의 한복판으로 들어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때 시선 속도가 더 작아야 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필살기. 적식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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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식청. 요거 좀 외워주세요. 적색편이, 그 다음에 식현상. 별은 여기 있고 행성은 여기 있을 거니까. 그 다음에 청색편이. 공전 방향이 반대여도 상관없어. 적, 식, 청 이렇게 돼. 그래서 적식청만 외워놓으면 디귿 같은 선지가 엄청 0.1초 컷으로 빨리 풀릴 거야. 그동안 평가 문제 다 분석해가지고 적식청으로 한번 풀어봐. 진짜 빨리 풀리거든. 그러니까 식현상 직전에는 빨간 나라, 좀 파장이 길어. 그리고 요거 넘어가면, 식현상 넘어가면 관측 파장 조금 짧아져. 그래서 디귿에서 중심별의 흡수성 관측 파장은 T1일 때가 T4일 때보다 길다 그랬는데 적식청 하니까 이때는 고유파장보다 조금 긴 거고 이때는 고유파장보다 조금 짧은 거니까 이때가 긴 거 맞지? 그치, 적세편이니까 디귿 맞아요. 자, 마지막 20번. 만만치 않았을 텐데 일단 발문에 집중해더라. 동서방향으로 발달의 동그라미 쳐봐. 동서방향으로 발달하는 지금 해령이야. 지금 여기 응애했잖아. 해령에서 응애 새로운 판들이 태어나니까. 그럼 얘들아, 동서방향으로 발달했다는 게 이렇게 가로로 발달했다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세로로 발달했다는 거야? 동서방향으로 발달했다는 건 이 전자를 얘기해. 가로로 분포한다. 가로로 생겨먹었다 이 뜻이야. 아, 선생님 헷갈려요. 저 이것 때문에 헷갈려요. 그지? 이거는 뭐야? 발달이 아니야. 이건 뭐야? 이건 남북 방향으로는. 아이! 이거지. 발산. 왜 발산하지?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왜 발산해? 아이, 그럼 응영에 새로운 해양판들이 자꾸자꾸 태어나니까 밀리는 거 아니야. 응애는 좀 고급지지 못하니까 고급지게 바꿔. 응애. 그렇지, 생성. 새로운 해양판이 생성되는 거야. 다 동의어야, 다시. 새로운 해양판이 생성되면 뭐해? 확장되지, 얘들아. 새로운 해양판이 생성되면서 그 당시에 자기장이 그대로 기록되는 게 바로 뭐야? 그치, 고지자기 줄무늬지. 이게 다 동의어야. 그런데 보니까 여기 분명 해령이 있거든, 지금. 얘 빵살이니까. 근데 여기 지금 확장 속도, 발산 속도, 생성 속도, 고지자기 줄무늬의 대칭성이 좀 다르게 생겼어. 왜냐면 같은 거리, 300만큼 해령으로부터 가는데 얘는 시간이 덜 걸리고 시간 겁나 많이 걸렸지. 무슨 말이야? 여기는 응애가 좀 시원찮다는 얘기야. 여기는 응애 팍팍이라는 얘기야. 자, 여기 오른쪽에다 좀 그려볼게. 해령에서 응애 하고 태어나는데 여기는 좀 덜 태어나고 같은 시간 동안 여기는 좀 많이 태어나.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고지자기 줄무늬가 요만큼 기록이 됐으면 여기는 더 길게 이렇게 많이 기록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대칭이라고 할 수는 없어. 대칭이라는 건 완벽하게 엄격하게 데칼코마니를 얘기하는 거고 대칭성이 나올 수는 있지. 대칭적일 수는 있지. 이거는 뭐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짧고 길고 이런 식으로 대칭성은 있을 수 있지만 대칭 아니야. 그리고 해저면의 경사도 대칭이 아니야. 왜냐면 해령에서 막 응애했을 때는 뜨거워가지고 여기 다 이렇게 부풀어져 있거든. 해령이 높은 산맥이잖아. 근데 양옆으로 밀려가면서 식어. 식으니까 딱 이렇게 침강을 하는데 얘는 식을 새도 없이 응애가 확 밀리니까 겁나 빨리 와, 여기까지. 그러니까 비슷하게 이렇게 열팽창에 있어. 식을 시간이 별로 없었거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같은 거리만큼 이렇게 간다고 하면은 겁나 내어라, 천천히. 심해 바다에 그 차가운 바다에서 이게 다 식어. 식으니까 밀도 커지면서 훅 꺼져 있다고. 그러니까 만약에 수심을 잰다고 하면은 얘는 훨씬 더 깊을 수밖에 없겠지. 지금 이런 느낌으로 생성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기억에서 평균 수심은 B 부근의 해역, 여기가 B거든? 훨씬 깊어야 돼. 훨씬 깊을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니은, 이 지역에서 고지자기 줄무늬는 C를 기준으로 대칭은 아니야.
대칭은 딱 접었다 폈다 데칼코마니를 얘기해. 살짝 말장난이긴 하지만 니은 안 돼. 그 다음에 이제 디귿이 중요한데 A에서의 암석이 생성된 후 과연 어디로 이동했겠느냐에 대한 문제야. 잘 들어. 잘 들어. 응애 속도 한번 구해볼 거야. 해령에서부터 태어난 다음에 얘가 빵빵빵빵빵빵 떨어져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은 응애 속도거든. 새로운 애들이 자꾸 태어나니까 이렇게 밀려가는 거야. 그러면 이 A 지점 같은 경우는 총 해령으로부터 600km만큼 떨어지는데 걸리는 시간이 90하고 100만 년이니까 1시 100천만 해서 12 6승년. 자, 그 다음에 판구조론 계산 문제에서는 기본적으로 킬로미터랑 센티미터로 호환을 시킬 수밖에 없어. 그래서 1km를 10의 5승 센티미터로 외워놓는 것도 시간 단축의 지름 길이 될 수 있어요. 왜냐면 지구 전체는 킬로미터 단위가 적절해. 왜 우리 지구 안에서 지각이랑 멘틀까지 2,900km 이렇게 외우잖아. 근데 판이 이동하는 속력은 손톱 자르는 속도라서 1년에 센티미터 정도 되거든. 그래서 킬로미터랑 센티미터 호환시킬 수밖에 없으니까 외워놓으면 조금 시간 단축이 될 수 있어. 그러면 지금 여기는 얘가 태어난 후에 A 지점이 태어난 후에 또로도로동똥똥 해령에서부터 빡빡빡 떨어져 나가는데 걸리는 시간인 응의 속도가 3분의 2cm/year라는 뜻이야. 자, 그러면 진짜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럼 얘는 여기서 태어나서 위쪽으로 말하자면 밀려가냐? 아니,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A 지점이라는 건 응애한 이후부터는 이제 판 위에 안착되어 있는 지점이고 응애 속도에 의해서도 밀려나가지만 해령의 이동에 의해서도 얘가 땡겨갈 수 있거든. 봐봐. A 지점이 여기 있고 해령이 여기 있어. 근데 해령이 만약에 아래쪽으로 이동한대. 그러면 선생님이 응애 안 시키고 해령을 아래쪽으로 이동시켜 볼게. 지금 어떤 사태가 펼쳐지는지 봐봐. 뿅, 뿅. A 지점이 같이 따라 내려가지. 그러니까 비록 응애는 이쪽으로 얘를 발산시킨다고 해도 만약에 해령이 아래쪽으로 이동하면 얘는 아래쪽으로도 충분히 이동할 수 있게 된다 이 말이야. 그러면 그 이동 속도를 같이 고려를 해야 돼. 해령의 이동 속도를 같이 고려를 해야 돼. 근데 문제 발문에 뭐라 그랬냐면 해령이 1cm씩 1년에 움직인다 했거든? 근데 그 1cm가 위쪽인지 아래쪽인지 안 줬어. 그걸 내가 구해내야 돼. 그거를 오른쪽을 통해서 구해내야 돼. 얘들아, 지점 ABC는 다 응애할 때는 해령에서 태어났어. 그래서 지금 이렇게 밀려가서 다른 데에 분포하는 거야. 즉 무슨 말이냐면 지점 ABC에 기록되어 있는 고지자기 복각은 얘네들의 응애 당시의 위치를 나타낸다는 거고, 즉 응애는 어디서 해? 해령에서 하니까 고지자기 복각은 당시에 얘네들이 태어났을 때 해령의 위치를 알려주는 거야. 근데 문제 발문에 이 A 지점이 응애할 땐 정자극기였고 역자극기였다 이렇게 줬거든. 그러면 정자극기 때는 자, 이 그림을 기억하면 돼. 뿔마. 역자극기 때는 맞불 이렇게 기억하면 돼. 그러니까 정자극기 때 마이너스가 기록되어 있으면 남방구, 역자극기 때 플러스 기록되어 있으면 남방구, 이거 정자극기, 이것도 남방구. 자, 그 다음에 이번 9월 평가원의 복각 문제처럼 위도랑 복각의 관계 1차함수 아닌 거 알지? 이렇게 생겼거든? 근데 요 그래프를 주지 않으면 복각이랑 위도랑 그냥 거의 동치시켜서 이렇게 사용해도 돼. 대략적으로 이렇게 동치시켜서 사용해도 돼. 자, 그럼 지금 봐봐라. 해령이 남반구에서 점점 그렇지, 뭔가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는 거 보여? A가 응애할 때는 10S 정도에 있었어. 근데 지금 남반구지. B가 응애할 때는 17S 정도로 좀 이동했어. C가 가장 최근이거든? 지금 얘가 빵살이니까 C가 응애할 때는 25S 정도에 있었어. 자, 그럼 잘 생각해봐. A 지점이 응애에 의해서 3분의 2씩 이쪽으로 발산되어 가는데 해령이 다시 이쪽으로 얘를 1cm 땡겨버리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또이또이한 거 제외하고. 그렇지. 이쪽으로 쫓아가야지. A 지점은 결국에는 이쪽으로 발산되긴 했을 거지만 그렇지. 해령이 다시 땡겨가는 것 때문에 요쪽으로 3분의 1씩 이동한다 이 말이. 이게 바로 V판이야. 판의 이동 속도야. 그래서 이 발산인 경계에 좀 복잡성이 있어. 판의 이동 속도는 응애 속도와 경계 속도의 콜라보로 결정되거든. 판은경씨야, 판은경. 은경이가 있는데 성이 판씨야, 판은경. 그래서 응애 속도와
경계, 즉 해령의 이동 속도까지 고려해야 판의 이동 속도를 완벽하게 알아낼 수 있고 A 지점이라는 건 판 위에 안착되어 있는 지점이기 때문에 판의 이동 속도에 따라서 이동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 그럼 지금 남반구에서 아래쪽으로 이동하고 있으니까 A 지점은 태어난 다음에 그렇지 고위도로 이동하고 있겠다 이렇게 파악해 볼 수 있겠지. 그래서 디귿에서 A 지점에서의 암석은 생성된 후 저위도가 아니라 고위도로 이동하였다 이렇게 돼요. 자, 얘들아. 우리 좀 만만치 않은 문제들이 뒷페이지에 좀 있었어. 근데 이 문제들이 다 너무 좋은 문항들이야. 이번에 9월 평가원도 끝났고 진짜로 수능이 딱 2달 정도 남았는데 9월 평가원 보고 어땠을지 모르겠어. 지구과학이 신유형도 완벽한 신유형도 2문제가 있었고 조금 만만치 않았을 것 같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2달을 바짝 공부해서 올릴 수 있는 건 지구과학밖에 없어. 그러니까 나머지는 약간 현상 유지 정도 할 수 있거든. 근데 지구과학은 정말 하는 만큼 확 오르는 과목이야. 그래서 포기하지 말고 우리 덕후도 이제 10월, 11월 딱 2번 남았거든. 그리고 우리 이제 고3 친구들은 교육청 모의고사도 한 번 있고 우리가 풀 모의고사를 볼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귀한데 이 3번의 기회를 그냥 날리지 말고 잘 채우고 보완한 다음에 한 번 보고 또 잘 채우고 보완한 다음에 한 번 보고 잘 채우고 보고 마지막 최종 우리의 목표인 수능까지 잘 달려갔으면 좋겠어. 알잖아. 선생님도 너희랑 똑같아. 신혼여행 어딨어? 지금 너네랑 같이 공부해야지. 수능까지. 우리의 여행은 언제? 그치, 수능 끝나고 엄청 쉴 수 있다. 우리 남은 기간 동안 좀 힘내고 같이 선생님이랑 열심히 달려봅시다. 오늘 너무 고생 많았습니다. 다음 달에 봬요. 안녕!